이 시간에는 1학기 정수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이렇게 6가지 장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수들 1장이, 2장은 정수의 표현하고 연산들, 3장은 소수하고 최대 공약수, 4장은 합동에 대한 내용, 5장은 합동의 응용, 그리고 6장은 특별한 합동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소절까지 다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1장에서 정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 그랬죠. 그래서 1.1절에는 수들이 무엇이고 시퀀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덧셈도 해야 되고 곱셈도 해야 되니까 관련된 기호들, 그 다음에 이해된 성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균화법, 그리고 4절에서는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5절에서는 나눔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나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정수의 표현과 연산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1절에서는 정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수의 표현에 대한 내용, 2.2절에서는 이런 정수들을 가지고 컴퓨터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3절에서는 정수 연산에 대한 복잡도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는요, 소수들과 제목이 소수들과 최대 공약수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소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이 소수들은 결국에는 수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런 적인 부분들인데, 관계성에 대해서, 수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큰 공약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약수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공약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유클리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수들의 그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산술 정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들을 구성하는 그런 소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끄집어낼 수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소인수분해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고요. 페르마 관련해서 페르마수라든지 선형 디오판테인 방정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4장에 넘어서는요, 합동에 대한 그런 세계로 넘어갔죠. 합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선형 합동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살펴봤고, 다항식 합동식이 무엇인지, 선형 연립 합동식이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폴라드 로우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합동식을 이용해서 팩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걸 살펴봤죠. 그 다음에 5장하고 6장도 살펴봤고요. 5장은 이 합동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우리가 해시함수라든지 책 디짓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해시함수는 우리가 링크 리스트를 이렇게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해주는 때 이용할 수 있었다 하는 걸 봤죠. 이 암흑적 해시함수는 고정된 길이로 출력하는 함수인데 이게 충돌 방지 특성이 있어서 임의 길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시해서 사용하면 전자서명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 메시지가 유변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책 디짓은 숫자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걸 봤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합동식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윌슨의 정리라든지 페르마의 소정리 살펴봤고, 소수 인적하는 애들 수도 프라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일러 정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6.3절에서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내용이 바로 1학기 때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학기 때 수업 중에 이제 제가 한 차례 정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상기하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요, 정수들이고, 이렇게 다섯 가지 그런 소절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연수 집합. 우리가 수를 쓸 때나 순서를 매길 때 사용하는 수라고 정의해서 이 자연수가 갖는 특성, 최소수 존재성 또는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라고 그러죠. 이 특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공리처럼 정의를 했죠. 자연수의 모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최소수를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수론이라고 하면 자연수 또는 정수가 갖는 그런 특성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테이션 상에는 그 실수 x 어떤 x가 주어지면 실수 x의 최대 정수를 이렇게 대가로로 나타냈죠. 그리고 주어진 실수 x의 소수 부분을 이렇게 중간 가로로 나타낸다 하는 걸 이제 가정했고요. 디오판터스의 근사를 통해 가지고 디리클레 근사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실수 알파가 p분의 q로 이렇게 근사시킬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수를 유리수로 이렇게 근사시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비둘기집 원리도 배웠죠. 피저널 프린시플. n 플러스 1개의 물건을 n개의 상자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한 상자에는 물건이 2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둘기집이 이렇게 있을 때 9개의 비둘기집이 있잖아요. 10마리 비둘기를 날려보내면 비둘기집 어느 하나에는 2마리 비둘기가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에요. 뭐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시퀀스에 대해서는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 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합하고 고부의 기호를 우리가 서메이션, 그 다음에 프로드 기호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용했습니다. 서메이션은 이제 하부 첨자, 하부 k는 1서부터 위에 n까지 나타내면 k는 1서부터 시작해서 n까지 1씩 증가시켜서 n까지 ak를 다 더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ak의 그런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계산이 되어질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k는 1서부터 n까지 카운팅하는 그런 식의 그 형태의 그 서메이션 그 약속을 봤는데 밑에 이렇게 조건으로 이 일반항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가정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메이션의 특성 중에서 일반식이 AJ라고 표현하면 그 일반 항에다가 C배를 해서 서메이션 한 거랑 그냥 일반항의 서메이션에다가 C배를 한 거랑 똑같다 하는 거죠. 이 서메이션의 기본 특성은 일반항을 다 더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배분 법칙에서 유도되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다 보존합니다. 그리고 일반항 덧셈으로 이루어진 일반항도 서메이션은 전체 덧셈이라고 그랬죠. 나눠서 다시 재집합하면 해처 모형하면 다시 서메이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서메이션 두 번 했을 때 그 모습들은 서메이션 각각의 서메이션을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인덱스들 i는 1서부터 a, j는 p서부터 q 이렇게 i는 m서부터 n, j는 p서부터 q 이렇게 돼 있었다면 걔네들 바꿔가지고 이렇게 인덱싱하면서 서로 곱하는 그런 경우에 일반항의 꼴이 이렇게 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살펴봤고요. 망원급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차이를 일반항으로 정의된 개체수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뒤에 지워지는 형태로 가면 맨 처음 거랑 맨 끝에 게 남아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더라. 삼각수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일반항을 모두 곱하는 그런 기호도 이렇게 살펴봤죠.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했었고요. n팩토리얼은 제네시스부터 n까지 이렇게 j를 다 곱하는 녀석이다 하는 거죠. 이 프로덕트 기호를 쓴다면 이런 것들을 1.1절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봤죠. 수학적 인덕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우리가 식을 유도를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1, 그 다음에 홀수들을 다 더하는 그런 과정을 중간값들을 이제 써가면서 어떻게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하는 그런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규칙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그 규칙이 이 홀수들의 합에 부합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객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의 형태로 증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추상화해서 엄밀하게 정의해 놓은 게 수학적 기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는 방식은요. 첫 번째 시드 명제. n이 1일 때 그 p 값이 명제의 값이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명제, pn이 참일 때 n 플러스 1이 참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나머지가 다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였죠. 그래서 베이시스 스텝, 기초 단계의 그런 시드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이는 거 과정. 그 다음에 귀납 단계, 인덕티브 스텝, 이렇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이다라고 보이는 건데, 실상 이것의 명제 P를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들을 명제가 참이 되게 해주는 인덱스들의 집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1이 그 인덱스상의 원소가 된다. 인덱스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인덱스의 n이 인덱스의 원소가 되면 n 플러스 1도 그 인덱스의 집합의 원소가 된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랑 똑같다 그랬었죠. 수학적 기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같은 얘기가 되는데, 두 번째 기납법은 그 이전의 결과들을 이용해서 이전의 그 명제들이 참일 경우에 다음 명제가 참이다 라는 그런 누적의 그런 개념이 이제 있어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상은 두 개가 같은 그런 개념이다 라는 걸 증명했었죠. 그리고 재기적인 그런 함수의 그런 예로 우리가 피보나치 수를 살펴봤습니다. 피보나치 수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예 중에 대표적인 게 토끼의 번식이죠. 외딴섬에 토끼 두 마리 어린 쌍을 두 마리를 이제 암수쌍을 갖다 놨을 때 얘가 어떻게 변숙하는 건지를 보시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한 달 뒤에 얘가 이제 성인 성체 토끼가 되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는 또 얘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가정을 해보면 대체 뭐 딱 맞진 않지만 유사하게 그렇게 번식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린 토끼에 대한 그런 쌍이 하나, 한 달 후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성체가 됐을 거니까 성체 토끼 쌍 하나. 그래서 1, 1.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3개월, 2개월 후에는요. 이 어린 토끼, 성체 토끼는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성체 토끼가 2개월 후에는 이제 한 쌍이 그대로 있는 거고 낳은 새끼 한 쌍만 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얘가 결국은 이전 그 토끼 쌍들의 그 값에다가 걔가 성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전 항이 더해지는 모습으로 다음 항이 결정되지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결국 피보나치 수열의 모습이 우리가 그 암암리의 번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녹아들어가져 있다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뒤에 이제 뭐 최대공약수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그 뭐 복잡도를 이제 따진다든지 할 때 이제 쓰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의 합은 이렇게 서메이션 k에서 10까지 fk를 해주면 fn 플러스 2 빼기 1의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피보나치 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이 증가율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파만큼 증가하더라.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값이고, 이 특성 다항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특성 다항식을 통해서 일반항도 fn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항을 가지고 다음항을 결정하는 이런 점화식의 재계적 정의의 어떤 예로 우리가 이제 봤었고요. 이걸 좀 일반화시켜 보면 함수의 재계적 정의로도 우리가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전 함수 값들을 통해서 다음 함수 값들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곳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1.5절은 지금 그 나눔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연산을 통한 정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도구로서 우리가 나눔성, 나눗셈의 그런 도구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나눔성에 대한 정의는 A하고 B가 정수라고 하고요.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B가 A 곱하기 C 어떤 something 정수 C의 곱으로 이렇게 같아진다면 이때 A가 B를 나눈다.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A는 B의 약수
또는 B는 A의 배수라는 정의를 한다고 했었죠. 뭐 이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봤고요. 정리 1.8에서는 이게 트랜지티브 성질이 있어서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눈다면 A, B, C는 다 정수라고 할게요. A가 C를 나눈다 하는 그런 성질이 있었고, 정리 1.9에서는 A, B, MN이 정수라고 한다면 C가 A를 나누고 C가 B를 나눈다고 한다면 이 C라는 녀석은 A하고 B의 선형 결합식을 나눈다 하는 것을 정리 1.9에서 다뤘었죠. 그 다음에 나눗셈 공식이라고 부르는 정리 1.10을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요. 정수 AB하고 B가 0보다, 여기서 B가 0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A는 B 곱하기 몫이라고 부르는 Q값, 정수값 더하기 R. R은 범위가 0보다 크거나 나왔고 B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그런 수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A를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즉 Q랑 R이 유일한 그런 값이다. 유일한 두 정수 Q하고 R이 존재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얘가 연습 문제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런 나누는 수가 비단 0보다 큰 그런 값뿐만 아니라 0보다 작은 경우에도 이게 성립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확장시켜 보면 이 나머지 이 나누는 수 b가 음수일 때도 성립한다. 그때는 나머지 범위를 이렇게 비절대값으로 제한시켜서 이렇게 확장을 익스펜션을 나눗셈에 대한 유일한 그런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몫은 x의 앞에 나온 기호를 이용한다면 x의 대괄호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즉 b분의 a의 그런 실수값에 대한 최대 정수가 바로 되겠다는 거죠. 이 몫은요. 실수 x는 b분의 a라는 값인데 그 녀석이 최대 정수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 b분의 a의 값에서 b분의 a 값이 몫이죠. 일종의 몫에다가 b를 곱해가지고 b를 곱한 값을 a에서 빼주면 된다는 것이죠. 표현교로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는데 실제 계산할 때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이게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전개되는 이론식들은 이 나눗셈 공식, 나눗셈에 의해서 이렇게 파생되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장표를 하나 더 넣어봤는데요. 이 오타가 1.5절인데 5.1절로 되어 있는데 1.5절에서 다룬 나눔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어떻게 파생되냐면요. 이 장에서는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정수의 표현과 연산이라는 그런 파트인데 장인데 이 정수들의 유일한 표현을 정수를 잘 표현해야 되는데 알진법 전개라는 베이스 R이 주어지면 알진법 전개를 통해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나눗셈을 이용해서 유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정수라고 양의 정수라고 해볼게요. 1보다 크다고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n도 양의 정수라고 해보겠습니다. 1보다 큰 양의 정수 n은 b를 이용한 다음 전개식 형태로 유일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요. n은 ak b의 k승 더하기 ak 빼기 1 b의 k 빼기 1승 더하기 땡땡땡 a1 b 더하기 a0의 형태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때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 다음에 AJ들, 이 케이스들 AJ들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또는 B보다 작은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정수다 하는 것이죠. 이 최고의 창에 있는 개수 AK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나눔성은 정수의 표현과 연산의 파트에 이렇게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소수와 최대 공역수라는 걸 다룹니다. 이 소수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수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그런 수들이에요. 그렇죠? 이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이제 그 약수가 없는 그런 수가 되겠는데 이 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수가 이제
그 소수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소수들로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관계성을 따진다면 공통인 그런 약수들, 소수들로 이루어진 공통인 약수들이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나눗셈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눗셈, 그러니까 여기 A를 여기 색깔을 바꿔볼게요. A를 이렇게 BQ 더하기 R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나머지 R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머지가 0인 케이스들, 즉 A가 B 곱하기 Q로 표현되어지는, 즉 A는 B의 배수가 되는 또는 B가 A의 약수가 되는 그런 식의 관계를 만족하는 어떤 그 식으로부터 이렇게 3장이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공약수는 다른 게 없어요. A하고 B 공약수로 한다면 A, B를 동시에 약수가 되는 그런 수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동시에 나누는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녀석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양수예요. 얘는 지금 1은 공약수에 속하는 그런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또 다른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양수가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어진 두 수에 대해서 0이 아닌 그런 정수에 대해서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에 이 둘 사이를 A, B를 서로소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relatively prime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쪽 파트에 대한 3장에 대한 그런 내용은요, 나머지가 0인 케이스, 즉 나눗셈의 그런 공식에서 이 나머지 파트가 0인 케이스에 우리가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이제 배워요.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같은 애들을 이렇게 대표자를 정해가지고 관계를 지어주는 그런 분야의 연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여기서 4라고 해볼게요. 정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의 집합들을 보시면요. 4의 배수, 즉 나머지가 0인 케이스들, 그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케이스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케이스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케이스들, 이런 네 가지 경우들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수들을 해쳐 모여 해가지고 4의 배수들, 즉 4, 8, 12, 0,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이 여기 올 수 있고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들은요. 네, 5, 1, 5, 그 다음에 4를 더하면 9,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음수로 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런 애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수를 분할해서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분할을 해가지고 디스조인트 유니언이거든요. 얘네들 다 합치면 정수 전체 집합이 되지만 개별적인 두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집합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정수를 그 일종의 나누는 하나의 방법인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나눠서 대표자를 택해가지고 연산을 부여해서 이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연산이 잘 정의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듈러스 n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얘가 역원도 존재하는 애들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우리가 1.5절에서 나눔성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다루는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학적인 도구로서 수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하는 것이죠. 그 개를 통해 가지고 2장의 정수에 대한 표현, 그다음에 연산의 개념을 알 수도 있고 3장에서 소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한 내용, 4장의 합동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렇게 이 나눗셈을 통해 가지고 다 기본적인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정수의 표현과 연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1절에서는 정수의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수들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알진법 전개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수들에 대해서 미수 비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결과되는 그런 그 표현은 유일하게 개수들이 정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세상은 컴퓨터를 많이 의존하게 돼요. 컴퓨터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큰 수들을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루틴한 지루한 작업들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도 수행해 이제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의 매뉴얼한 그런 수작업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그 기계,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기계한테 시키면 잘합니다. 걔네들은. 예, 컴퓨터가 그 영일의 그런 그 비트 표현 방법을 스위치 온오프의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이진법으로 수를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일진법 우리가 일진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진법이 되면 로그 단위로 얘가 처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일상생활 인간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진법이 이제 그런 거죠. 스위치 온오프에 대한 개념이. 거기다가 이진법을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되어진 수들을 어, 컴퓨터가 잘 처리할 수 이제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10진법을 이제 이용하고 싶다, 혹은 8진법 이용하고 싶다, 다른 진법을 이용하고 싶다면 진법을 변환시켜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정리 2.1절 우리가 이제 그 1학기 때 살펴봤는데 정리 2.1절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수들을 이렇게 알진법 전개식으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정리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수 B인데요. 그 음이 아닌 정수 그 B라고 해볼게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해서요. 둘 다 1보다 큰 값이라고 가정하면 양의 정수 n은 b를 이용한 다음 정리식의 형태로 유일하게 표현 가능하다. n은 ak, bak 승 더하기 ak 빼기 1, bak 빼기 1승, 그 다음에 a1, b 더하기 a0. 개수들은 a0고요. 그 베이스가 되는 건 b가 되니까 b의 거듭제곱에다가 앞에 ai들 개수들이 붙어가지고 저 n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자, 제거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이게 계속해서, 음, 우리가 앞에서 나눗셈 공식을 이제 배웠어요. 그죠? 어떤 수를 b로 나누면 목하고 나머지로 유일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죠. 그죠? 걔를, 이용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 이용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표를 보시면요. 박스를 보시면요. n을 처음에 n은 q0 곱하기 b 더하기 a0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somehow 얘가 b를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좀 지워볼게요.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요 목 a q0에 대해서 b를 가지고 또 목과 나머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 형태로 Q0를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나눗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눔성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Q0 n을 가지고 이제 목과 나머지 형태로 썼죠. 그 최초 몫은 Q0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Q0를 가지고 B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형태가 나오면 그때 나오는 값은 Q1 이 몫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Q1을 가지고 B로 목과 나머지 형태로 쓰면 그때 나오는 몫은 Q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이 나눗셈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찰해서 보시면 Q0, Q1, Q2 이런 값들은 점점 앞에 값보다 작아지는 디크리징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디크리징 수열이 되면 어떤 스텝에서 QK 값은 0이 되는 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죠? 이 QK가 0이 되면 나머지 요 QK 빼기 1 그 전 단계를 보시면요. 얘가 QK가 0이 되면 그죠?
AK 빼기 QK 빼기 1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QK 빼기 1을 여기다가 위에 있는 그런 그 값에다 집어넣고요. 또 여기 있는 값을 또 위에 있는 값에다 넣고 계속 그렇게 대치해 나가면서 여기 보시면요. n을 처음에 q0 b 더하기 a0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b로 나눴을 때 먹고 남은 형태로 써보면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0 부분을 하단에 있는 이제 그 q0를 b로 나눴을 때 먹고 나머지 즉 q1b 더하기 a1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b의 제곱텀 나오고요. b의 1승텀 나오죠. b의 제곱텀은 q1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1승텀은 a1하고 곱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보시면 B1은 B의 영승이라고 보시면요. B의 영승, B의 1승, B의 제곱승의 이렇게 거듭 제곱의 형태로 이게 그 정리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아직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스텝에 따르면 이 오른쪽 박스에 있는 스텝에 따르면 K 빼기 1번째까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K 빼기 1의 인덱스를 갖는 QK 빼기 1까지 값을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쭉 해보면요. 여기서 지금 이제 Q1 몫이 Q1이죠. 그 녀석을 Q2B 더하기 A2로 바꿔치기 해주고 B의 제곱을 이렇게 전개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Q2B의 3승 더하기 A2B의 제곱 더하기 A1B 더하기 A0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해보면 Q의 형태가 여기서는 AK 빼기 1이라고 이해해 볼게요. AK 빼기 1까지 하고 AK 여기 이거를 AK라고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 이제 이 동그란 거 뒤에 그게 AK라고 한다면 그게 여기 써지고 이렇게 내림차순 형태로 이 개수가 AI들이 채워져서 곱해져서 B의 거듭 제곱하고 곱해져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이라는 값을 순차적인 나눗셈의 결과를 바꿔치기해서 넣어가면서 정리를 해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재밌어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을 굉장히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컴퓨터한테 시키려면 어쨌든 뭐 주어진 두 수의 덧셈을 한다든지 뺄셈을 한다든지 곱셈을 한다든지 나눗셈을 한다든지 이런 사칙 연산서부터 다양한 연산들을 이제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잘 짜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기반해서 컴퓨터들이 뭐 영역 스위치 오프하면서 온오프하면서 계산을 이제 쭉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진법으로 나타낸 그런 수들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2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3이라고 하면 3개로 표현하고요. 만약에 100만이다면 1을 100만 개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는 우리가 100만 개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지쳐가지고 뭐 연산이고 뭐가 그런 걸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를 쓰진 않고요. 나타낼 때도 이렇게 알진법의 형태로 나타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알진법이 이제 알진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연산을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잘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A가 지금 알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AN 빼기 1, AN 빼기 2, 그 다음에 A1, A0라고 가정을 하고요. B가 이렇게 Bn 빼기 1, Bn 빼기 2, 그 다음에 B1, B0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A랑 B랑 더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지? 결국에는 또 알진법을 가지고 이제 나타낼 수 있으면 이제 좋을 거니까 알진법으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봤죠, 사실은 1학기 때. 그때 포인트는 각 자릿수별로 얘가
더해서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그 다음 수 덧셈에 영향을 이렇게 줘서 사실은 각 자릿수에 대한 합은 여기 알진법으로 나타났을 때는 얘가 최대 예를 들어서 만약 2하고 뭐 9를 더한다 하면 얘가 11이 되니까 이 1이라는 숫자가 다음 자릿수를 더하는데 영향을 주는 최대수예요. 그죠? 어떤 숫자들은 예를 들어서 3하고 4를 더한다고 한다면 7이 나오잖아요. 앞에 캐리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생기죠. 그때는 받아 올림수가 0이 되는 케이스 또는 1이 되는 케이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받아 올림수를 CI라고 나타냈을 때 이전 자릿수에서 받아 올림수를 받아다가 다음 자릿수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올림수가 생기면 그 다음 자리에다 이제 반영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돼서 이렇게 알진법원에 나타낸 SI들의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고요. 이제 많아야 맨 앞에 자리에 있는 둘 다 A하고 B가 n자릿수라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뭐 두 자릿수다. 그러면 1, 2, 9, 1이다. 집진수. 그럼 얘를 더하면 얘는 1, 0, 3이 되죠. 그죠? 자, 관찰해보면 이게 최상위 자리에서 더하기를 했을 때 결과되는 값에 앞에 자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1, 이 값이 가장 큰 값이에요. 그죠? 많아야 뭐 어쨌든 1이 되는 거고 그 자리 숫자 값은 많아야 자릿수가 한 자리 늘어나는 그런 연산 결과라는 거죠. 덧셈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서는 어때요? 두 자릿수가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이것도 뭐 세로 형태로 이렇게 두 자릿수를 배열한 다음에 뒷자릿수를 맞춰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걸 빼는 과정을 하는데 이게 밑에 있는 자리 숫자가 이제 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의 숫자가 더 크면 마이너스 그런 값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플러스 값으로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 받아내림수를 하나 번호를 정의해서 앞에서 가져오죠. 그죠? 1을 내려보내주고 1을 내려보내주는데 걔랑 얘랑 더해가지고 이 값을 빼서 여기 해당되는 값에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D라고 표현했고요. 받아 내림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A 빼기 B 값을 계산하는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뭘 다뤘었냐면, 이게, 원래는 n자리수 알진법 n자리수 A랑 알진법 B자리수 알진법 n자리수 B를 곱하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시프팅 연산 어떻게 하고 n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n자리 곱하기 n자리수의 곱셈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습을 했었죠. 그 다음에 나눗셈인데요. 나눗셈이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나눗셈을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나눗셈 정리에 따르면 A는 B를 나눌 때 목 Q 나머지 S PQ 더하기 S의 형태로 유의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하는 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는 A하고 Q가 B죠. A하고 B가 이제 어떤 조진 두 숫자가 되겠고요. Q를 결정하면 이제 됩니다. 이 Q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 Q를 Qn-1, Qn-2, 땡땡땡, Q1, Q0 알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각 QI들을 결정하면 Q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어진 두 수, A하고 B가 주어지면 걔네들의 자릿수 정보를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이
어떤 자릿수를 갖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몫의 자릿수 n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나누는 수의 자릿수를 n2, 나눠지는 수의 자릿수를 n1이라고 이 n1의 그 n1이 n2의 첫 n2 자릿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b는 1을 아니면 0으로 정해서 이렇게 n을 몫의 자릿수 n을 n2 빼기 n1 더하기 b의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3118이라는 숫자를 321로 나눈다고 해보시면요. 몫의 그 자릿수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4, n2가 여기 위에 있는 3118의 자릿수 4에서 n1이 321의 자릿수 3을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4에서 3을 빼면 1이 되죠. b를 결정해야 되는데 b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321 요 세 자리죠. 앞에 311 이 세 자리잖아요. 네 자리 중에서 첫 세 자리에 대응되는 숫자가 311인데 이 두 녀석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밑에 게 더 크면 얘는 0이에요. 얘가 그래서 0이 돼서 4 빼기 3 더하기 0의 즉 1의 값이 바로 이 몫의 그 자릿수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5678이라고 하는 숫자를 321로 나눴을 때 그 몫의 자릿수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요. 4 빼기 3은 똑같아요. 이 4에서 3을 빼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322를 세 자리 5678에서 앞 세 자리를 즉 5, 6, 7을 보시면요. 5, 6, 7이 321보다 크죠. 그죠? 그때는 1을 더해가지고 n이 2가 됩니다. 즉 몫의 자릿수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2가 이제 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나눗셈을 십진법을 통해 가지고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왜냐면 567이 321보다 크면 그냥 나눴을 때 321을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자릿수부터 뭔가 더 몫의 그 자릿수 값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즉 567에다가 321에다 1을 곱하면 567에 가장 가까운 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뺀 값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자릿수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근사한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몫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몫의 자릿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자릿수의 크기죠, 사실은. 몫의 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몫을 알진법으로 이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 앞에 최초의 요는 qn 빼기 1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a를 b 곱하기 r의 n 빼기 순으로 나눴을 때 값이 나오잖아요. 실수값이. 그 녀석의 그 대괄호값, 즉 가장 큰 정수값을 바로 그 qn 빼기 의 값으로 택하면 된다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0를 a라고 하고 ri를 ri 빼기 1 빼기 b qn 빼기 i 그 다음에 r의 n 빼기 i승으로 이렇게 점화식 형태로 정의해서 계산된 그 경우에 qn 빼기 i는요. qn 빼기 1은 이렇게 계산하고 qn 빼기 i 값들은 r의 r의 i 빼기 1, 그 다음에 b의 r의 n 빼기 i 승을 이제 해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겠다는 것이었죠. 요거를 이제 좀 뒤에서 볼게요. 자, 몫이 정해지면요,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는 쉬워요. 왜냐면 몫이 정해지면요, a에서 b 곱하기 q를 빼주면 나머지거든요. 이 나머지를 알지법 전개식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몫을 여기서는 그 r로 나눴을 때 아까 앞에서 알진법 표현했던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얘가 이 가운데 있는 부분만 좀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 나눗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A 나누기 B를 보시면 얘는 분명히 목 Q랑 나머지 S가 있을 거예요. 이 몫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하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였고요. Q를 Qn 빼기 1, Qn 빼기 Q1, Q0 알진법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를 알진법이 정규식으로 쓰면 밑에 있는 회색 박스뼈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얘들이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리를 통해서 이제 알았던 거고요. 그럼 여기 각각의 그 Qn 빼기 1, Qn 빼기 2, Q1, 땡땡땡 Q0 이런 것들만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좀 이렇게 식 유도를 해봤더니 우리가 그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하는 거였죠. 그럼 이런 식이 왜 나오느냐 이제 하는 건데 첫 번째 Qn 빼기 1만 보시면요. 우리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은 지금 이런 형태예요. 여기 지금 여기는 회색 박스를 서메이션 기호 도입해 썼으면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를 여기 이제 S인데 좀 오토가 있는데 S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메이션 기호를 프로에 이제 전개해 보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요거를 B를 마저 분배 법칙 써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B의 QN 빼기 1 곱하기 R의 N 빼기 1승 이 녀석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 요거요. 요거를 우리가 요것도 S입니다. S. 요거를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값은 0보다 크 나왔고 그 다음에 얘보다 b 곱하기 r n 빼기 1승보다 작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보였어요, 사실 정수론 시간에. 그래서 그런 부등식 두 개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걸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 값을 얻게 돼요. qn 빼기 1은 이 값이에요. 다시기에는 이건데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요 값들도 유도하는 방식은 1학기 정수론 시간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때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나눗셈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A 나누기 B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QN 빼기를 계산하는 게 A를 A 나누기 B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최대 정수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나눗셈을 정의하는데 나눗셈을 또 이용해서 이제 그 정의가 되어지니까 혼란스럽죠. 그럼 여기 이때 나눗셈은 뭐냐면요. 실제로는 이 A라는 녀석에서 지금 이게 b 곱하기 밑에 있는 b 곱하기 아래 n 빼기 1승 이 값으로 나누는 거니까 a를 이 값으로 나누는 거니까 실상 얘의 의미는 뭐냐면 a에다가 요 밑에 있는 b 곱하기 아래 n 빼기 1승 스타라고 한다면 스타를 곱해서 스타를 something 정수에다 곱해서 얼마만큼 얘를 가까운 정수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 얘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로 형태로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Q에서 요거를 이 스타 값을 순차적으로 뺄 거예요. 한 번 빼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빼보고 두 번 빼본 거죠. 그죠? 또 한 번 더 빼보면 세 번 빼보고 그래서 이 차이가 계속 Q가 이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양의 값을 유지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Q에다가 어떤 일정한 횟수 여기서는 뭐 T번 했다고 한다면 일정한 횟수의 스타 값을 연속해서 뺐다고 한다면 빼는 순간 얘가 0보다 작아졌다고 한다면 그 전에 T 빼기 1의 값이 바로 이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나눗셈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얘는 실제로 나눗셈을 통해서 저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뺄셈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얘가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 이걸 체크해가지고 여기 있는 Q 값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스타에다가 어떤 숫자 값을 연속해서 예, 더해서
뭐 근사 최대 정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좀 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그런 알고리즘식들, 수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식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알고리즘 짜가지고 뭐야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이제 시켜보면 잘 동작을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낮은 수준의 로우 레벨의 그런 그 언어, 컴퓨터 언어로 이렇게 그 짤 수도 있고요. 하이 레벨에 우리가 좀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함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도 해놨어요. 파이썬이든 뭐 C든 아니 기계어 형태로 이렇게 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계가 이 연산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식을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봤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2.3절은요 이런 정수 연산들이 얼마나 복잡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뤘었죠. 이런 복잡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 연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위 연산을 몇 번이나 수행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복잡도의 개념을 이제 바라봤죠. 1비트 기본 연산을 이제 보시면요. 덧셈, 뺄셈, 곱셈, 이제 나눗셈, 그죠? 어, 그 이런 연산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연산들이 어, 알고리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연산들이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관점에서 쟤네들의 이제 복잡도를 이제 정의할 수 이제 있게 되죠. 어, 그걸 바로 알고리즘의 계산적 복잡도라고 우리가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 기호로는요, 비고 노테이션이라는 걸 이제 도입해가지고 여기 그 O자를 크게 써요. 대문자 형태로. 그리고 그 안에다 함수의 형태를 이제 넣는데 어떤 조진 함수가 비고 지다 라고 하면 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함수가 복잡하게 막 쓰여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작업에 수반되는 그런 연산들의 개수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막 로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거듭 제곱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꼬아져서 엮어져서 함수가 이제 표현이 되어지면, 그럼 얘가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복잡한지 우리가 이제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딱 떨어진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기보다도 근사적으로 얘는 이 어떤 주어진 함수, 레퍼런스 펑션이라고 하는 이 비고 노테이션 안쪽에 있는 이 G 펑션의 형태를 이거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써가지고 얘가 이런 얘의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n 4승 더하기 2n 3승 더하기 5로 정의된 함수 복잡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얘는 비고 n 4승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상수배를 이제 곱해서 다루는 부분들은 생략해요. 상수배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복잡도 영향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 암시적인 가정이 있는 거죠. 이 베리어블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만 이렇게 레퍼런스 펑션에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보시면 n의 4승, 이 n 3승은 n의 4승보다 작가 나왔고 5도 n의 4승보다 작가 나왔죠. 그죠? 따라서 3배 n의 4승의 형태의 형태로 써질 텐데 이거는 이 상수 떼어버리고 비고 n의 4승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비고 노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2.3절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S가 실수들의 집합이라고 하고 모든 X, S의 원소 X에 대해서 F하고 G에 대해서 양수값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집합 S상에서 얘를 이제 생략해서 쓰기도 해요. 주어진 함수 F는 비고 지다
라고 말을 거요. 밑에 조건을 보시면 모두 충분히 큰 x, s의 원소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gx의 어떤 k를 곱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면 이때 양의 상수 k가 존재하게 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 양의 상수 k가 존재하게 되면 그 f가 비고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된 비거 노테이션을 이제 비거 노테이션이 갖는 그런 성질들을 정리 2.3, 2.3, 2.2, 2.3, 그다음에 보조 정리 2.3.1에서 이제 봤었죠. 네. 그리고 서로 구분되는 참점수들의 형태들도 우리가 로그 n 함수랑 n 로그 n, 그다음에 n 로그 n 곱하기 로그 n 또는 n 제곱, 2n승 이런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구분이 되어지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고 참점수를 갖게 된다면 서로 걔네 퍼포먼스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애들로 우리가 인식하면 돼요.